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의 유기기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요, 사실 내용상으로는 좀 어렵고 설명을 다 하자면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은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필요한 몇 가지만 설명을 하면서요, 필요한 부분들만 암기를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변압기의 유기기전력 식은 4.44 F파이N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유기기전력 E는 4.44 F파이N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파수 F만 남기고요, 다 좌변으로 옮겨 버릴게요. 그러면은 기전력이 나누기 4.44 파이 N이 되겠죠. 자, 이 기전력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4.44는 그냥 숫자죠. N은 권수가 되는데 권수도 항상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F는 항상 자속 파이와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F는 자속 밀도와 반비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주파수와 자속 밀도는 항상 반비례한다. 얘를 좀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와 철선도 반비례를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암기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등가 회로라는 게 있는데요, 복잡한 전기 회로를 간단하게 변화시킨 회로 보고 등가 회로라고 그래요. 사실 이렇게 변압기가 있다고 보면요, 자, 이곳에 1차 권선 있죠. 그 다음에 이곳에 2차 권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보시면은, 자, 이쪽이 N1이 되고 이쪽이 N2가 되겠죠. 1차와 2차는 전기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곳에 자속 파이만 지나다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1차와 2차를 전기적으로 연결했다고 가정하고요, 그린 회로가 등가 회로인데요, 내용적으로 많이 복잡하고요, 기능사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도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들만 외워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부하 시험이란 게 있는데요, 2차 측 권선에 이 단자가 있는데요, 부하를 연결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부하 전류 I가 흐르겠죠. 자, 하지만은 이 부하를 없애버리면은 이쪽이 개방 상태잖아요. 전기가 다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부하 전류 I가 흐르지 않게 되겠죠. 자, 하지만 1차 측에는 이렇게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겠죠. 자, 전류가 흐르니까 자속 파이도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기전력도 발생을 해요. 하지만 이 2차 측에 흐르는 부하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요, 이 1차 측에 전류가 있는데요, 이 1차 측 전류는 무부하 상태일 때도 흐르겠죠. 하지만은 무부하 상태일 때 흐르니까, 자, I0라고 쓰고요, 무부하 전류라고 부릅니다. 무부하니까 제로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 무부하 전류 I0는요, 오로지 이 자속 파이만 발생하게끔 하는 전류 보고 무부하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자, 그리고요, 이곳 자속 파이가 사인파 모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철심에서는 철선이 발생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부하 시험은 2차 측을 개방하고요, 이때 흐르는 전류를 무부하 전류 혹은 여자 전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손실은 철선이 발생해요. 히스테리시 손실이라든지 와류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무부하 시험은 철선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 보고 무부하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적으로는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반드시 암기해야 할 내용들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전력이는 4.44 F파이N이 있는데요, 자, 이 식은 안 외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주파수 F는 자속 밀도와 반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와 자속 밀도는 반비례 하고요, 철선과도 반비례를 해요. 그 다음에 등가 회로는 복잡한 전기 회로를 간단하게 변화시킨 회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무부하 시험은 2차 측을 개방했을 때고요, 철선을 측정하기 위해서 무부하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부하일 때 흐르는 전류 보고 무부하 전류 혹은 여자 전류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부하 전류 및 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만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봤죠. 항상 주파수 F는요, 자속 밀도와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주파수는 철선을 PI라고 쓰거든요. 철선하고도 반비례를 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가 낮아진다. 이 주파수 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자속 밀도는 커지겠죠. 혹은 철선도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철선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자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변압기의 유기기전력 식에서요, 기전력이는
4.44 F 파이 N이라는 식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 자속에 대한 설명이죠. 이 자속은 전압과 비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과 비례한다, 전압과 비례한다. 2번, 4번 중에 답이 하나겠죠. 그 다음에 주파수 F는 항상 자속 밀도와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요, 이 자속은 전압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부하와 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만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 주파수 F는요, 항상 자속 밀도와 반비례하죠. 자, 그 다음에 철손과도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자,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철손은 감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4번, 변압기에서 철소는 부하 전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부하 전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부하 전류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복잡한 전기 회로를 등가 임피던스를 사용하여 간단히 변화시킨 회로는, 자, 등가 임피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답은 3번 등가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변압기에 무부하인 경우에 1차 권선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인가? 자, 변압기 무부하라 그랬죠. 자, 변압기 철심이 여러 개 있고요. 1차 권선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권선이 여러 개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무부하인 경우에는 이 2차 측에 부하가 없는 상태가 무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2차 측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자, 하지만은 이곳 1차 전류는 흐르게 되는데요. 이때 무부하 상태니까 I0라고 쓰고요. 이때 무부하 전류라고 부른다 했죠. 자, 하지만 이 무부하 전류의 역할은 오로지, 자, 이곳에서 자속 파이가 발생하게끔 하는 전류라 한다 했죠. 그러기 때문에요, 이 무부하 전류 보고요, 여자 전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여자 전류가 되는 거예요. 자, 7번, 변압기에 2차 측 개방을 하였을 경우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자, 2차 측이 개방했다는 이야기는 얘가 개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부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I0는 여자 전류죠. 1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여자 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여자 어드미턴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차 전압이 13200V이고요. 무부하 전류가 0.2A, 철수원이 100W일 때요, 여자 어드미턴스는 약 몇 모인가 하고 물어본 문제죠. 자, 얼핏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이 보이지만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여자 어드미턴스를 물어봤죠. 자, 어드미턴스는 Y라고 쓰고요. 이 어드미턴스 Y는 임피던스 Z의 역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예전에, 자,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시고요. 자, V는 I 곱하기 Z 이렇게 쓴다 했죠. 임피던스 Z는요, I분의 V가 되겠죠. I분의 V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Z분의 1이니까 I분의 V를 뒤집으면 되겠죠. V분의 I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전류 I와 V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건데요. 자, I는 무부하 전류라고 나와 있죠. 전류는 I니까 0.2A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V는 전압이죠. 전압은 13200V예요. 그렇기 때문에 132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계산을 해 주시면요. 자, 먼저 분수 표시 누르시고요. 자, 분자는 0.2죠. 0.2 나누기 13200이죠. 그래서 엔터 하고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변환키 한번 누르시면은 1.515 곱하기, 자, 여기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위는 어드미턴스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5승이 이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1.5.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8번 문제는 좀 어렵게 느껴졌겠지만요, 우리가 전기 이론 시간에 뭐 배웠던 내용이 있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파트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하지만은 주파수는 자속 밀도와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뭐 여자 전류라든지 여자 임피던스 뭐 이런 것들만 알아도 쉽게 한 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어려운 부분들은 버리시고요, 좀 더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